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통째로 기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강제 수사에 나서려고 했다가 제동이 걸린 겁니다. 치밀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난 9월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 사건입니다. 배당이 돼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관련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증거들이 이미 제출을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관련 사건들을 옛 특수부인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도 안 돼 수사팀이 강제 수사에 나서려 했던 건데 이 때문에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며 협찬사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에 대해 김 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어 이뤄졌습니다. 김 씨에겐 어머니 최 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일부터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세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주택 가액 대비 전세가의 상한이 두는 전세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오히려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제, 상한제처럼 어떤 이 제한을 가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보합세 내지 안정세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대상이 5억 원 이하 아파트인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 들어 천안에서만 2번째, 전국적으로는 3번째 AI 확진 판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3일 천안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류를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 봉강천과 용인 청미천에 이어 올 들어 3번째 AI 확진 사례입니다. 농식품부는 즉각 해당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가 하면 반경 10km에 포함된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에는 축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천안시내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운영은 21일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위험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전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차량과 사람을 매개로 철새 도래지에서
가금 농장으로 이어지는 바이러스의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주변국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가금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충남 아산 곡교천과 전북 부안 조류지의 야생 조류에서 나온 AI 항원은 다행히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거부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망신거리라며 정권 인수인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전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를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거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3시간여 전쯤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서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거부에 대해서 망신거리라고 말했습니다.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quite frankly. Will not help the president's legacy.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정권 인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외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주요 동맹국 정상의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 점을 확인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이어 외교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선 불복에 가세를 했군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순조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Right?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here. We're going to count all the votes. 폼페이오 장관은 또 2000년 대선 때 재검표 공방에 37일이 걸렸다며 이번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전 세계가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승복 거부 지지 입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골프를 쳤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소식을 골프장에서 접한 이후에 이튿날에도 골프장을 찾았지만 외부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윗을 통해서는 대선 불복 입장을 잇따라 밝혀왔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길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분쟁 지역을 놓고 교전을 벌였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3번의 휴전 합의에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에서 평화 유지군도 파견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의 영토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모스크바 시간으로 11 오전 0시부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두 나라가 평화협정에 서명한 겁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의 수도
스테파나 케르트를 제외한 주요 지역 대부분을 갖게 됐습니다. Ermənistan Respublikası 15 noyabr 2020 il tarixinədək Azərbaycan Respublikasına Kəlbəcər rayonunu, 1 dekabr 2020 il tarixinədək isə Laçın rayonunu qaytarır. 파슈년 아르메니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 성명 내용은 우리 국민과 내게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현 상황에선 이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희생자가 느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국의 불리한 협정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선 주민 수천 명이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영토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리 관사의 유리창이 깨지고 국회의장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계속된 양국의 영토 분쟁은 지난 9월부터 다시 교전으로 이어지며 민간인을 포함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 기간 3차례 휴전 합의가 있었지만 곧바로 무시된 채 교전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화협정은 아제르바이잔이 전투에서 상당히 성공한 상황에서 이뤄진 데다 러시아가 5년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효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2009년부터 매해 11월 11일에 열리는 중국 알리바바의 쇼핑 행사에서 어떤 또 엄청난 기록이 나왔는지 전해드리곤 하는데요.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된 이후 1초당 판매가 58만 3천 건까지도 가면서 역대 최고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로 흔들렸다가 회복되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행사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광판에 숫자 3,723이 떴습니다. 쇼핑 축제 광군제인 오늘 새벽 0시 30분까지 중국 전자상 거래업체 알리바바의 거래액은 3,723억 위안, 우리 돈으로 63조 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사전 행사 판매액을 포함해 63조 원어치가 팔린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오늘 0시부터 티몰과 타오바오 등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 상품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초당 구매 상품량은 58만 3천 건까지 치솟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억 명 넘게 쇼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안팎에 25만 개의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1,600만 개 이상의 할인 상품이 판매되며 신제품도 200만 개에 이릅니다. 주택 80만 채도 판매됩니다. 샤넬과 디오르 등 유럽 패션 명품 브랜드들도 가세했습니다. 자동 운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물류 창고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是的，我们整个猫超在行业来说，今年会有一个大幅度的一个量的提升。针对这一部分的话，我们内部也多次开会，同步整个的。 광군제는 솔도 기념일이었는데 2009년 알리바바 마인 대표가 쇼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자며 할인 이벤트를 시작해 쇼핑 축제일로 바뀌었습니다. 알리바바 경쟁사 징둥은 지난 1일부터 오늘 새벽 0시 9초까지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33조 8천억 여원이 거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의 거래액만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광군제 때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 등 우리 기업들이 169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1억 위안 클럽에 들었습니다. 올해도 한국은 해외 직접 구매 순위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